경제서공학 10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명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들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명기간이 다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수의 투자 대안을 비교할 때 각각의 투자 대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기간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수명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에 비교해서 우리가 대안들의 경제성 비교 기간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 하에 기존의 의사결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기간은 언제나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학습하였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은 투자 대안들을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의 목적으로 설정한 기간, 즉 수명과 관계없이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 기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투자 대안들을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의 목적으로 설정한 기간을 우리가 분석 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명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에 비교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 이때 추정된 현금 흐름은 모두 실제와 같다는 가정, 즉 추정된 현금 흐름은 실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가정하에 투자 대안을 비교하고요. 이런 현금 흐름의 추정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수명이 다른 투자 대안의 예제입니다. 대안 A1과 A2가 있는데 각각 A1은 초기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A2는 2,500만 원, 그리고 A1의 경우에 1차년도부터 5차년까지 매년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마지막 연도에 투자 금액 한 것의 잔존 가치가 약 4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300만 원씩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3년 차에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즉 현금 흐름이 A1은 5년, A2는 3년에 걸쳐서 발생이 됩니다. 이때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대안 A1의 경우에 수명 5년이고 대안 A2는 수명이 3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석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즉 분석 기간을 3년에 걸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의 예제로 보면, 생각을 해보면 A1은 3년 후에 잔존 가치를 추정해야 되는데, 즉 3년까지만 하고 스탑한다면 3년 후에 여기에 잔존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잔존 가치는 5년 후의 잔존 가치인 400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분석 기간을 3년을 한다면 이 400만 원이 5년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3년으로 많이 당겨지면 좀 더 높은 가치의 어떤 잔존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3년 후에 A1의 잔존 가치를 500만 원을 추정한다면, 즉 양 기간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간이 다를 때도 대안의 경제성 비교는 언제나 동일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각 3년씩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3년만 한다면 3년 후에 잔존 가치는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가 양 대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안 A1과 A2의 연간 등가에서 등가로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예제를 가지고 서비스 대안의 최저 허용 수익률이 20%, 그리고 분석 기간이 3년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 연간 등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 2천만 원의 우리가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를 이용해서 연간 등가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매년 700만 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간 등가는 매년 700만 원이 따라올 테고, 그리고 3년도에 3년 후에 발생되는 잔존가치가 우리가 500만 원을 만약에 가정하면 500만 원의 우리가 균일 지불 적립 기금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연간 등가가 마이너스 1,500만 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A2의 경우에 우리가 연간 등가를 계산하면 2,500만 원에 대한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를 더하고 이때 3년들 각각에 대한 비용은 연간 등가는 300만 원이 그대로 있을 테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4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즉 이걸 보면 연간 등가의 비용이 A1이 A2에 비해서 더 작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A2를 선택합니다. 즉 실제로 지불되는 비용 자체가 A2가 작다는 거죠. 작다는 표현은 음수를 뺀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1이 A2보다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는 거죠. 적게 지불되는 A2가 최저간으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석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푼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을 한다면 A1의 경우에는 우리가 5년치의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즉 앞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의 균일 지불 자본 회수를 계수를 하는데 5년치의 어떤 자본 회수, 앞에서 우리가 N을 3을 했을 때는 3년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5년을 하면 될 테고요. 그럼 매년 발생되는 700만 원은 매년 발생되는 연간 등간 700만 원 그대로 따라오면 될 테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400만 원에 대한 균일 지불 적립 기금 개수를 계산해서 하면 마이너스 13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 A2의 경우에 3년밖에 없는데 그럼 5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하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할 거냐 보면 가정입니다. 이건 3년, 1년, 2년, 3년은 마이너스 300만 원씩 발생이 되고 4년, 5년은 마이너스 400만 원씩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앞과 동일하게 2,500만 원에 대한, 여기는 2,500만 원에 대한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300만 원. 이 4년, 5년에 발생된 400만 원을 마이너스 300만 원과 마이너스 100만 원을 분리해서 계산하면 300만 원이 떨어져 나올 테고요. 그리고 요 두 개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균일 지불에 대한 부분을 미래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미래값을 연간 등가로 바꿔주면 이게 마이너스 1165만원, 55만원. 즉 이때도 보면 지불되는 비용이 A1에 비해서 A2가
더 작게 나가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제외한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가 선택이 됩니다. 즉 분석기간을 3년을 했을 때나 5년을 했을 때는 A2가 연간 등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A2가 선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명이 다른 투자 대안에 비교해서 반복 가능성을 가정하여 연간 등가를 비교하라. 즉, 각 대안의 수명 기간에 대해 연간 등가를 구하는 방법에서 투자의 반복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즉, 분석 기간보다 수명 기간이 짧은 모든 대안들을 분석 기간과 같거나 분석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동일한 대안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3년, 5년짜리 쓰인다면 이거는 3년은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5년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명 기간이 분석 기간보다 길거나 또는 반복 대안의 수명이 분석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이런 분석 기간 동안의 연간 등가가 수명 기간 동안의 연간 등가가 같다는, 즉 이런 분석 기간 동안의 연간 등가가 수명 기간 전체의 연간 등가가 같다는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제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안 1의 수명 5년, 대안 2의 수명 3년입니다. 각각의 연간 등가를 계산해 보면, 즉 3년, 5년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우리 계산하고 연간 등가를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수식을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2천만 원부터 700만 원 있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연간 등가로 계산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5년짜리 계산했을 때랑. 그리고 A2는 3년에 대한 부분을 연간 등가로 계산하면 A1과 A2 연간 등가가 각각 1315만 원이고 뒤쪽은 1486만 원입니다. 즉 투자 대안 A1이 투자 대안 A2에 비해서 매년 17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투자다. 즉 투자 대안 A1이 투자 대안 A2에 비해서 매년 절약이 되니까 우리는 A1을 선정을 합니다. 앞과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앞에서는 아까 A2를 했는데 지금 A1이 나옵니다. 즉 반복 가능성을 가정하고 연간 등가를 이용하는 방법과 앞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추정했을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반복 가능성을 가정한 연간 등가를 비교하는 것은 이 방법에서는 분석 기간을 무엇으로 택하든 간에 대안의 수명 기간의 연간 등가만 고려하면 되므로 분석 기간 자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반복 가능성을 가정하고 연간 등가를 비교하면 분석 기간을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관계없이 분석 기간 자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명 기간이 분석 기간을 초과할 때, 즉 수명이 우리가 분석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면 분석 기간까지의 연간 등가는 수명 기간의 연간 등가와 같다는 가정 때문에 암묵적인 잔존 가치를 가정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묵적 잔존 가치라는 것은 뭐냐? 기대 수명이 종료되기 전에 어느 시점까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건, 어느 시점 이후에 생기는 것은 투자 대안의 미사용 자본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5년짜리 어떤 기기를 3년만 평가를 하고 만약에 4년, 5년이 남아있다 한다면 그 4년, 5년 차에 대한 분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암묵적 잔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5년짜리 이걸 우리가 3년으로 만약에 한다면 투자에 대한 A1은 수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3년 경과 후의 나머지 2년의 미사용 가치에 대한 잔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즉, 기대 수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의 투자 대안의 미사용 자본을 우리가 암묵적 잔존 가치라는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기간보다 빠르게 우리가 만약에 빠른 기간만으로 평가를 한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잔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A1을 분석 기간이 3년인 경우에 암묵적 잔존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년치의 연간 등가입니다. 즉, 최저 허용 수익률을 20%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 예제에 대한 연간 등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5년에 대한 부분, 즉 균일 지불 자본 회수를 계산하고 2천만 원, 그리고 7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면 5년에 대한 부분의 우리가 연간 등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3년에 대한 부분의 연간 등가를 계산해 보면 앞에 초기 투자 금액 그리고 연 발생되는 금액은 동일한데 이거 3년씩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시점에 어떤 잔존 가치가 있을 겁니다. 3년 시점에 암묵적 잔존 가치가 있으면 그 잔존 가치의 연간 등가, 즉 균일 지불 적립기간 개수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암묵적 잔존 가치, 암묵적 잔존 가치를 계산해서 기반으로 우리가 연간 등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본적인 연간 등가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가지고 풀어보면 암묵적 잔존 가치는 3년 되는 시점에 우리가 종료되면 3년 된 이후에 그 잔존 가치는 1195만 4,237원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따라서 풀어보면 이와 같은 5년차, 3년차에 대한 부분을 수식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수식을 푸른 값이 이쪽에 있는 암묵적 잔존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5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3년 시점에 딱 정지 분석을 끝낸다 한다면 이 미사용 잔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시점에 어떤 미사용 가치가 얼마만큼 있을 텐데 이 3년 시점 미사용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5년짜리를 3년만 쓰고 남았는데 그럼 이때 남아있는 미사용 잔존 가치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4년,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잔존 가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자본 회수 비용, 즉 투자기간의 수명기간 잔존 가치를 고려한 연등가액으로 나타낸 건데 즉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발생되는 서비스 가치를 우리가 이용한 자본 회수 비용하고 그리고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가로 바꾼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게 암묵적 잔존 가치입니다. 즉 암묵적 잔존 가치는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연간 등가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랑 원래 수명 끝에서 얻을 잔존 가치를 현재가로 바꾼 두 값을 합해 놓은 게 우리가 암묵적 잔존 가치입니다. 즉, 이 암묵적 잔존 가치는 수명 기간이 n이고 분석 기간이 m 다시일 때, 즉 수명이 5년이고 n-가 3일 때, 만약에 예제를 든다면 3년 된 시점에 우리가 남은 2년 동안의 잔존 가치, 미사용 잔존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은 자본 회수 비용하고 우리가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가로 바꾼 두 가지의 합비 미사용 잔존 가치가 되고 암묵적 잔존 가치가 되겠습니다. 재투자를 가정하여 미래가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명이 긴 기간을 하면 수명이 가장 긴 대안의 경우 분석 기간을 하면 되고 수명이 짧은 대안들은 나머지 기간, 즉 대안 A의 경우에 6년짜리고 이와 같이 대안 2가 만약에 4년짜리다 한다면 수명 흐름이 수명이 긴 것은 분석 기간 전체로 하면 될 테고 대안 B2의 경우에 나머지 5년, 6년은 최저 허용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서 미래값을 비교합니다. 즉 재투자를 가정하여 미래가를 가지고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명기간이 만약에 다르다 한다면 수명기간이 긴 것은 분석기간 전체로 하면 될 테고 수명기간이 짧은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나머지 부분은 최저 허용 수익률, 즉 MARR로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미래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컨셉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최저 허용 수익률을 15%, 그러면 B1은 6년, 왜냐하면 앞에 가장 긴 대안이기 때문에 6년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가를 계산해 보면 초기 투자 금액 3,500만원,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래가로 계산해 보면 3,500만원에 대한 미래가, 그리고 균일지불 금액에 대한 미래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값이 나온 게 658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B2의 경우에 6천만원 투자해서 4년은 2천만원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잔존가치가 1천만원입니다. 즉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미래가로 바꾸고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2천만원을 미래가, 연간등가를 미래가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또 계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금액이 이 시점에 우리가 미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2년 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MARR로 재투자하는 이 투자 금액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미래가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5% 2년을 계산하면 650만 9,160원. 이 결과를 보면, 즉, 재투자를 가정해서 미래가를 비교하면 B1의 경제성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반복 가능성을 계산해서 연간 등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연간 등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 때는 암묵적 잔존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를 우리가 또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수명기간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수명긴 기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수명기간이 짧은 것은 최저 허용 수익률을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미래가의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서비스 대안들의 비교에는 부적합합니다. 약간 무슨 말씀이냐면 서비스의 경우에 수익이 아니라 계속적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안의 경우에는 비례가 비교가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분석 기간을 반드시 비교하고자 하는 대안들 중 긴 수명 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즉, 그 동일하게 할 때는 최저 허용 수익률을 적용해서 미래값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수명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에 비교해서 분석 기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 대안의 수명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에 비교해서 반복 가능성을 가정한 연간 등가, 그리고 암묵전 잔존 가치, 그리고 재투자를 가정한 미래가 비교 방법, 그리고 미래가의 서비스 대안들의 비교해서 미래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주차 2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